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고요.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끝이 났고 미국은 견조했습니다. 이제 다만 주말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남아 있죠.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가 2월 10일부터 부과되니까 그게 실제로 부과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상황하고 또 최근에 AI에 대한 언급이 기업별로 늘어나는데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분기 이제 그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큰 변동 없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고,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더 이상 압력을 넣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유리기판, 조선조 실적 나왔죠. 그래서 두 가지. 그다음 유럽의 전기차 시장 좀 뭐 나아질 수도 있다. 이 내용하고 로보티즈, JVM, DLENC, 더존비존, 하나솔루션, SK바이오팜, HL만도, 현대로템, 아모레퍼시픽, 로보틱스 관련된 내용까지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냥 현재 지금 4시 기준입니다. 2025년 2월 7일. 그래서 더 뒤늦게 나오는 건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상사 회사죠. HDC는 기억나시죠? 이게 VIP 자산운용에서 투자를 했었고, 그 통영 에코파워 아시죠? LNG 발전소. 그거 가동 들어가면서 확실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무벡스도 그 기대보다 잘 나왔고요. KC는 KC텍의 지주회사인데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예, 굉장히 가치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HL만도도 요거 이제 어제 나왔죠. 실적 이제 늦게 1126억 영업이익 내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 패치 만드는 TNL도 좋은 실적을 또 내줬고, 네오셈도 매출과 이익이 급증했고, KINX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임대해주는 좀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회사도 지금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회사인 KCC도 일단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스도 지금 3D 낸드 장비죠. 놀라운 실적을 좀 내줬고요. 넥스틴도 반도체 장비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의외로 실적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뭐 역시나 좋은 실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오늘 주가 빠졌지만 뭐 계속 좋은 실적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자공시로는 그 테스, 케어젠, 현대로템, 현대건설기계, BNK 금융주주, KC,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이게 한번 제가 좀 검은색으로 또 바탕을 바꿨는데 한번 뭐 하얀색보다 눈에 아마 더 잘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이게 좀 정 불편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기존의 하얀 걸로 다시 바꿀게요. 뭐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서 여기 노션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검은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빠졌고 나스닥 올랐고요. 주요 하락 업종은 이제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였고 태양광, 금융, 풍력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의 금리, 달러, 환율은 다 올랐죠. 이게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상하게 안 좋아요. 셋 다 오르니까 오늘 아니나 다를까 증시는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포인트는 일단 미국 증시는 아마존 실적 기다리면서 혼조세였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을 포기하고 10년물 금리를 낮추는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보고 금리 인하하는 거 이제 뭐 압력 안 하고 우리가 낮추겠다 그냥 금리.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는 좀 둔화됐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투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실적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로 끝났고요.
관세 불안은 많이 완화됐지만 일단 시장은 기업 실적을 주시하고 있고 요게 핵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했죠. 왜 안 내려 금리? 근데 그거 안 하고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를 내리겠대요. 그냥 정부에서. 예, 그 방법은 재정 적자를 줄이면 돼요. 줄이고 물가 떨어뜨리면 됩니다. 뭐 원유를 많이 생산하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으로 조금 상회했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당시에 시간에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 못 미쳤습니다. 예, 뭐냐면 매출 10% 증가했고 예상을 좀 상회했는데 이거예요. AWS가 그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아니 그 아마존 클라우드. 요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요게 예상을 하회했죠. 288.2억 달러가 아니라 287.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했는데 이게 성장률로 보면 낮진 않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30%가 넘는 성장이에요. 좀 실망스럽죠. 기대 못 미쳤고 다음 분기 매출액 안내도 했습니다. 1,510억 달러에서 1,555억 달러 사이. 예상은 1,585억 달러니까 이거에 못 미쳤죠.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를 못 맞춘 거예요. 이거 클라우드 매출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작용했습니다. 그 투자들은 아마존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했고 주가 실제 좋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수요 둔화가 모두 확인됐는데 특히 아마존이 가장 안 좋아요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이 점유율을 뺏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점유율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마존의 그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AWS 한마디로 아마존 요 웹 서비스가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실적은 뭐 훌륭하죠.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이제 추론형 칩 같은 걸 이용해서 생성의 AI 서비스 계속 성장을 시킨다라는 내용이고 다만 성장률은 좀 불규칙할 것 같다. 본인들도 이제 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제일 또 관심이 있었던 게 그럼 너네 얼마 투자할 건데 이거죠. 근데 23년도에 480억 달러, 작년에 830억 달러, 올해 무려 1040억 달러. 원래 기존 예상은 8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딥시크랑 상관없이 미국 빅테크는 계속 투자한다. 더 투자를 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죠.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 거 맞아? 얼마를 벌고 있지? 성장하나? 이거에 대한 답을 메타 빼고는 제시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들이 많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엔비디아는 좋죠. 딥시크가 사건으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투자 많이 하네. 엔비디아 괜찮겠다. 이제 이러면서 엔비디아는 올라갔고 반면에 이걸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돈 보는 거 맞나? 그러니까 다음 분기 있죠.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돈 버는 걸 보여줘야죠. 성장하는 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큰 변화 없었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죠? 2주 연속 청구. 나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거죠. 그건 예상보다 높았어요. 189만 건. 그래서 여전히 지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일자리 찾기 쉬운 거잖아요. 이게 높다는 건 일자리 찾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난 3년 중 최고 수준이고 많은 미국인이 실직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찾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둔화되고 있다. 증시에는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니까요. 근데 미국의 고용 시장도 지금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언급이 사상 최고치인데 요 내용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AI 언급한 비중이 무려 50%. 이렇게 늘어나. 이게 챗 GPT 나오고 나서 급격히 증가했는데 더 많이 늘었죠. 지금 절반. 그래서 골드만삭스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이 50% 최고치 기록했다. AI를 거의 다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도주가 이 AI 이야기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기존에는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업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매출을 늘리는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분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엔비디아가 아니라 넘어간다.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코스티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수익 성장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7과 나머지 493개 회사의 수익률 차이예요.
23년도에는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M7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높다는 건. 작년엔 좀 좁혔죠. 그래도 여전히 M7이 더 좋은 성과. 올해는 더 좁혀요. 역전될 수도 있죠. 어느 시점에서. 22년도에는 M7보다는 나머지 회사가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확산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위한 전력 지출은 계속 이어진대요. 그 데이터 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력이 뉴욕시 전체 하루 사용량과 맞먹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20% 이상 이쪽 관련주가 주가 올랐지만 올해도 낙관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어쨌든 이제 AI 관련 투자에서 AI 반도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주목해라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게 AI 반도체 기업이고요. 이게 S&P 500 지수 대비 성과 여전히 높죠. 130이니까. 근데 AI 소프트웨어 회사는 지금 막 쫓아가는 거죠. 이 밑에. 그래서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고 이들이 좀 주도할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올랐고요. 마이크론 뭐 반도체 좋았고 ARM은 뭐 아직 좀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 빠졌고 퀄컴도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AI 붐이 퀄컴 실적과 뭔 상관 있냐? 그게 안 보이니까 빠졌고 테슬라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점 대비 9% 빠졌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 이후 45% 오른 상태고 독일 등 유럽 매출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일단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포드는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실적 우려 때문이고 관세. 빅테크 좋았고 팔란티어 좋았습니다. 여전히 강세고요. 일라이랠리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스카이웍스는 이제 애플 아이폰 관련 부품사인데 브로드컴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래서 폭락했고 로블록스 메타버스 회사죠. 4분기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는 무려 11% 급등. 실적이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는 아까 제가 오늘 이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요거 있죠. AI에 대한 언급이 요거는 설명해드렸고 요거 베센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요게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이 쓰신 자료 이제 기사를 좀 제가 따온 거고요. 분기별 국채 발행계 요거 QRA 이제 요즘에 이거 이해가 좀 되시죠? 분기별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건지 계획표죠. 1분기 계획은 작년 10월 말 앨런 당시 재무장관의 발표보다 좀 낮긴 했지만 비슷했고요. 거의 2분기 계획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가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더 늘리는 거 아닌가 막 약간 불안감도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장에 안도를 줬고 폭스 TV에서 또 발언을 했죠. 연준의 단기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거다. 우리가 할게. 연준에 안 맡긴다. 그래서 연준을 압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물가 낮추고 재정 적자 줄여서 10년물 국채 금리 떨어뜨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가 없는 성장. 이게 가능합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데 성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성장하면 물가 오르거든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물가 상승 없이 성장하겠대요. 그리고 세금 감면하겠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걸 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한번 저걸 해내면 미국 증시는 더 급등하는 거죠.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한 몇 분기 동안은 유지하겠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시장이 좀 환호한 거 금리가 떨어진 건요. 장기 국채를 좀 많이 찍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장기 국채 그냥 유지하겠대요. 발행하는 계획대로.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그 이전에 연준에게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했잖아요. 근데 베센트 장관이 설득한 것 같아요. 이 트럼프를.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한테 가서 연준 그렇게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10년물 장기 금리를 떨어뜨립시다. 그 방법은 물가 떨어뜨리면 되고 유가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재정 적자 줄이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지 않나.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공무원도 막 자르고 있잖아요. 미국에. 희망퇴직 받고 있죠. 5만 명이 신청했대요. 그럼 $1,000억 비용을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낮추자. 그러니까 연준과의 다툼보다는 알아서 하겠다. 그럼 미국 정부가 이거를 한다는 거는 이거 하다가 말 게 아니고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못하면 호재가 아니지만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거 한다는 건 어떻게든 금리 떨어뜨리겠다는 거. 자기는 뭔 짓을 해서라도. 그럼 금리 떨어지면 좋은 거죠. 예. 경기가 나빠서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가 꼬꾸라지면 그건 증시가 부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물가 떨어뜨려서 그리고 재정 적자 줄여서 금리 떨어뜨리겠다.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호재예요. 그래서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이렇게 한 번에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유리기판.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 소부장 업체와 미팅을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면 계열사 간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삼성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겹칠 수 있어서 아마 교통정리는 하겠죠. 그래서 패키징 하는 거는 삼성전기가 하고 유리기판으로 만든 그 글라스 인터포저. 인터포저는 이제 보통 실리콘 쓰는데 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연결하는 기판이에요. 예, 서로 다른 이종 반도체를 근데 그걸 원래는 그 플라스틱 쓰는데 글라스로 만드는 거죠. 그거는 삼성전자가 하겠다. 예, 요런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징 사업인데 옛날에 삼성전기에서 하던 PLP 사업을 인수했고, 예, 그래서 이걸 해서 유리기판 포함해서 차세대 패키지 기술까지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리기판은 휘지도 않고 평탄도도 높고 매끄럽고요. 면적을 대형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에도 강합니다. 발열 이슈에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 효율도 50%나 향상시킬 수 있고, 예, 다만 도금하기가 어려워요. 동도금을 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저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 사업성 시기를 단축시킨다. 아무튼 유리기판 좋은데 단점은 그거죠. 상용화가 언제쯤 가능하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이게 고객사 현황입니다. 인텔은 2030년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요. 예. 브로드컴도 유리기판 적용하기 위한 성능평가 진행 중이고, 엔비디아도 26년부터 유리기판 적용 목표로 하고 있고, AMD, 애플까지도,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유리기판이 당연히 하면 좋죠. 꿈의 기판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올해 시제품 27년 양산, SKC가 제일 빨라요. 올해 말에 아마 대량 양산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JNTC는 이제 전공정 매출이 발생할 것 같고, LG노텍도 있는데, 근데 LG노텍 비중에는 그렇게 높게 차지는 안 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선 DMP, 이비덴, 대만의 TSMC, 유니마이크론,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사로는 이제 독일도 있고, 한국에선 필옵틱스, 그리고 기가비스가 그 검사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인텍플러스, 한미반도체, 캠트로닉스, 이오테크는 되게 많죠. HB 테크놀로지, JT, 자비스, 아바텍, DMS, FNS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고, 소재는 YC캠, 엔젯, 부품, 테스트 소켓은 ISC가 이렇게 있으니까 밸류체인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조선주 실적들 다 좋죠. 한국 조선해양 그룹주도 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고요. 생산도 안정화, 건조 단가 올라갔고, 그래서 주요 조선사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38만 원까지, 조선 대전주의 정석, 현대미포는 20만 원으로 유진했는데 일단 좀 대형사보다는 이제 올해 상반기가 좀 느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어제 좀 흔들렸죠. 그러나 그 하반기에는 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 거지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린엔진은 원래 옛날에 STX 중공업이죠. 여기 HD 현대그룹에 인수돼서 목표 주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물량을 일부 가져올 겁니다. 중소형 쪽은 중소형 엔진 그 부분이 좀 호재고, 중국에 또 수출도 많이 하죠. 조선업이 이제 배당도 합니다. 메리츠의 백이현 연구원님이 조선주가 이제 배당도 준다. 한국조선해양이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데 배당 수익률 2.4% 정도 되고요. 주요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나 봐요. LNG선 분위기 어떻습니까? 했더니 중단됐던 바이든 때 LNG 신규 프로젝트 중단시켰거든요. 이거 트럼프가 지금 이제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게 가시화되면 효과 있을 거다. 근데 아직 투기적으로 서로 발주하겠다는 징후는 없다. LNG 선박 가격은 어떻습니까? 카타르 모잠비크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수주를 해서 28년에 납부할 수 있는 물량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29년 물량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를 받으면 29년에 납품을 하는 거죠. 미국의 지역에서 LNG 생산 물량을 확대 중인 나라가 나이지리아, 오만, 앙골라인데 이들이 중요하다. 이들이 좀 발주를 해주는지 보자. 그 다음에 함정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죠. 올해 두세 건 수주 기대하고 있고, 근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실제 이제 미국에서 법적 허용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무리하게 투자는 안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LNG 벙커링선은 그 배에다가 이 벙커리선은 배에다가 LNG 연료 채운 다음에 LNG 연료로 가는 배가 있죠, 중간에. 그럼 거기다가 연료를 투입해 주는 배예요. 공중 급유하는 거랑 비슷하죠, 하늘에서. 그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HD 현대미포인데 최근에 LNG 를 연료로 해서 가는 선박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LNG 벙커리선도 좋을 것 같다. 원래 메탄올도 많았거든요, 메탄올을 연료로.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요즘에 LNG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LNG 벙커리선한테는 좋고, 군함 같은 특수선은 현지 건조를 요구하는 트렌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는 형태로 전략을 고민 중이고, 다만 급격하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는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 유럽 1월달 전기차가 좋았어요. 독일, 영국이 보세요. 퍼센테이지 엄청나게 성장했죠. 11개, 그러니까 주요국 합산 판매량이 11만 대. 이게 웬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테슬라는 유럽 판매가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좋은데 유럽 자동차에서는 또 잘 팔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를 많이 안 팔면요, 벌금을 막대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신형 모델 Y가 3월부터 출시되니까 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것도 있고, 근데 아직 유럽의 전기차 정책은 좀 불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벌금을 좀 유예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되겠고, 유럽에서 근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일부 국가가 주고 있어요. 이건 호재죠. 폴란드, 뭐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서 이렇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전기차가 팔리겠죠, 다시.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뭐 배터리 너무 그냥 최악이라고만 보지 말자.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보티즈는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액추에이터. 네. 그 예전에 이거 있죠. 요거 기억나시죠? 그 구글 모바일 알로아.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 6배속으로. 예, 아주 빠르게. 저기 들어가는 이제 그 액추에이터 있잖아요. 그 관절. 예, 저런 게 이제 우리 인간도 그렇죠. 팔 저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이제 여기 관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로아라는 이제 로봇에 아마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름이 다이나믹스. 예, 이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액추에이터가 핵심이니까 그걸 공급하는 회사로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 로보티즈가 원래 LG전자가 2대 주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율주행 배송하는 로봇도 있어요. 비중은 작지만, 그래서 요 부분도, 예, 자율주행 로봇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초도 물량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고객사에서 주문이 많이 들려드나 봐요. 다만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요. 괜찮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 얼마죠? 15,000원짜리가 3배, 3배 올랐어요. 3배. 순식간에. 그럼 조심해야죠. 예. 근데 적절하게 조정이 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좀 충분히 나와준다면 그때 한번 또 한번 기회를 포착하시고, 다만 로봇은 옛날에는 저도 그냥 단순 테마로 봤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로봇이 하나의 테마로만 봤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바뀌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로봇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함께 배우기 지난주에 한번 해드렸지만 로봇 간단하게 한번 했지만 로봇도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예, 이제 하나의 어떤 좀 산업이 되고 있어서 더 한번 깊게 팔 필요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로봇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더 커져야 돼. 오늘 또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또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로봇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 조심은 하자. 예. 많이 올랐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JVM은 일단 실적은 좀 뭐 큰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국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의료 공백. 예. 의료 공백 여파가 있으니까 역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좋게 봐야 될 건 수출이 좋아요. 이렇게 북미나 이런 거 보시면 북미, 중국, 호주 다 수출 좋죠. 고가 장비 있죠. 이 로보팔이 들어간 이 JVM 혹시 기억나세요? 하도 오랜만에 보셔서 그럴 수 있지만 약을 자동으로 포장해주고 조제해주는. 근데 그 안에 로보팔이 들어간 걸 매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비싸죠. 이게 그, 그 연간 누적 매니스 판매 대수가 9대로 수출 매출이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니스 장비 판매 대수가 일단 2배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가 잘 되고 있어서 국내가 좀 아쉽지만 국내는 돌아오겠죠. 그래서 좀 잘 이제 바닥 짚고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LNC가 정말 어제 급등했었는데 여기 장문준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53,000원 제시했고요. 일단 돌아섰다. 경기 민감주가 일단 돌아서면 좋게 봐야 된다. 주택 원가율이 이제 개선될 거라고. 그러니까 DLNC가 항상요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가이던스가 앞으로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건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실망했죠. 근데 이번에 올해 영업이익을요 5,200억 무려 92% 증가한 겁니다.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주택 부문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주가는 싸죠. 엄청 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도 있고 캐나다 블루 암모니아 친환경 사업도 있지만 기본은 주택입니다. 주택이 돌아서서 일단 괜찮다. 뭐 주주 하나만 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존 비주어는 일단 돈 버는 AI 기업 뭐 많이 워낙 설명해드렸고, 근데 숫자도 검증이 됐습니다. 원 AI 서비스 이게 AI 접목한 서비스인데 고객사가 매월 500에서 600개나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높은 밸류 부담은 좀 있지만 가파른 실적 성장과 해외 진출, 신사업 기대감으로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대장주죠 시장을. 그 중에 한 중심축이죠. 그래서 비싼 건 맞지만 사실 뭐 팔란티어는 얼마나 또 비쌉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스토리도 좋고 숫자까지 같이 가서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실적은 사실 어제 숫자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회성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명백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아직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좀 보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모듈 수입이 감소하고 있대요. 중국이나 동남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 많이 됐죠. 이게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감축법 관련해서 트럼프 이거 없애려고 그러죠. 그래서 보조금 주지 마라. 왜 주냐.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경쟁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호재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재고는 많고요. 재고가 많으면 모듈 가격이 못 올라요. 근데 저게 이제 꺾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 전쟁하죠. 미국 내 설비 갖고 있어라. 근데 하나솔루션 미국에 설비가 있어요. 올해 수직 계열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 태양광을 장악했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태양광 안 합니까? 근데 미국이 다 할 수가 없죠. 중국 회사가 싹쓸이한 이 시장을 누군가 대체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 내에서 하길 원해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고 OCI 홀딩스죠. 그래서 트럼프 시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워요. 친환경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태양광도 분명히 중국 견제에 따른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적도 좀 이제 최악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산 사택부지 매각해서 이게 967억 반영돼 가지고 이익이 많이 증가한 거고 1분기는 다시 적자날 겁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또 보조금도 저 IRA 법안만 폐지 안 되면 꾸준히 받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뭐 그냥 뭐 우리가 정말 영업 레버리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번에 재무제표 공부하고 있지만 영업 레버리지 뭐죠? 비용은 일정하죠 항상. 근데 매출이 점프하면 이익은 급증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냥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엑스코프리 4분기 매출이 무려 66%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14%.
이제 매출 1,000억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은 뭐 일시적인 일회성 이익으로 흑자난 것도 있는데 이번 4분기는 오롯이 엑스코프리의 힘으로 뇌전증 치료제 미국 FDA 받아서 승인 받아서 이걸로 돈 벌고 있어요. 그 대단한 기업이에요. 신약 개발, FDA 승인, 미국 직접 판매까지 다 하고 있어요. 혼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걸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1년 매출이 1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1년 매출이 한 6천억 나올 거예요. 6천억 정도. 근데 몇 년 후에는 1조 원을 찍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HL 만도도 실적 좋았습니다. 예. 내수 인도. 근데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HL 만도의 장점은 전동화 부품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카 있죠. 지능형차, 자율주행차 이런데 수주가 실제 나오고 있어요. 중국 회사에도. 뭐 샤오미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샤오미 전기차 같은데 이런 데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원래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카 시대의 핵심 부품 회사입니다. 근데 실적도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 그냥 믿을 수 없는 실적입니다. 일회성이 1,400억 비용이에요. 이거 깎아서 이것 때문에 실적이 예상을 좀 미달했는데 저거 아니면 무려 3천억이에요. 분기에. 영업이익률 30%. 그 수출 물량은 45%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 마진. 저 탱크가 얼마나 고마진지 이제 확인이 됐고 지금 예상 22대 출고할 걸로 봤는데 30대 초중반까지 나왔습니다. 미친 실적입니다. 그래서 K2 전차에 변속기 들어가는 거 국산화 만드는 회사가 S&T 다이내믹스죠. 여기에도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근데 다만 주가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실적 뭐 나무랄 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예, 해외는 좋았는데 예, 코스알엑스 이게 정말 이 회사 인수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때가 작년인데 이제는 오히려 약간 느낌이 미운 오리 새끼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코스알엑스가 성장을 못해요. 예, 그래서 기존의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같은 기존의 아모레퍼시픽 브랜드가 오히려 좀 더 잘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중국은 아직은 안 좋아요. 근데 중국이 올해 내수 부양하면 좀 살아날 것 같고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올해는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이익을 더 낼 것 같다. 근데 이 자회사가 좀 빨리 살아나야 돼요. 코스알엑스가 저게 돼야 주가가 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면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로보틱스 업계 사람들과 이렇게 SK증권의 박찬석 연구원님이 한번 만났나 봐요. 이분이 이제 로봇 관련 보고서를 많이 쓰고 계신데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뭐 당연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주니까. 예, AI 실패하면 안 돼요. 한국은 미래가 없어요. 로보틱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이번에 샘 알트만도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이렇게 탐방을 이제 했는데 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 우리나라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하드웨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소프트웨어 잘하고 그래서 미국과 기술 협력 긍정적이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시메스, 클로버, 한국 무브넥스, SPG, LIG 넥스원, 한화, HD 현대그룹 포함해서 수많은 기업들의 기술 밸류체인이 미국과 잘 연결돼 있고 중국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는 글로벌 기준이 좀 미달한데요. 근데 중국은 정부가 돈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성과가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아직 기회가 있고 현재가 도약에 매우 중요하다. 팔란티어 아시죠? 이 회사가 HD 현대그룹 국내 일부 유통사랑 협력을 하고 있고 안도르리 이제 하나그룹과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업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는 분도 있어요. 아니 뭐 돈도 못 버는데 저것도 테마 아니냐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한 달 내에 피겨 AI 그 BMW 공장에 이제 로봇으로 투입된 그 이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 CEO가 지금까지 누구도 못 본 새로운 로봇을 공개하겠대요. 한번 보자고요, 진짜. 한 달 내에 어떤 게 나오는지 뭐 저도 공개가 되면 한번 여기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은 하자고요. 해야 되는데 하나의 큰 산업은 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하고 시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시가 좀 많아가지고 어제 그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테스, 삼성전자 중국 낸드 공장에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테스 어제 실적도 좋았고, 공시도 있어. 케어젠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인데 마이오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마이오키를 FDA로부터 NDI가 뭔지 아세요? NDA는 있어도 NDI는 생소하실 텐데 미국 FDA에서 승인 받았어요. 이 식이 보충제 있죠? 보충제 신규 원료 요걸 써도 되는지 승인하는 제도예요. 이 식이 보충제 만들 때 이 원료로 이거 써도 된다. 미국 FDA가 정식으로 승인해 주는 거죠. 이번 등록은 22년 3월에 받았던 디글루스테롤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어젠에서 개발한 펩타이드의 안정성과 기능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 마이오키가 뭐 하는 거냐면 이걸 먹으면 이 식이 보충제를 먹잖아요. 근육 감소를 예방해주고, 그러니까 이 근육이 감소하는 거, 나이 들면 또 근육이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근육을 또 오히려 강화해주고 근 감소증을 개선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FDA가 승인해줘 버렸어요. 근데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게 마이오스타틴이래요. 근데 얘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 임상시험에서 근감소증 환자들의 팔다리 근육량이 2.52%, 체지방량이 2.5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근육 감소도 있거든요. 이것도 보완해 준대요. 그래서 케어젠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또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어제 실적 발표도 했지만 뭐 주주 환원도 하고요. 매년 10에서 50%,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간 이 배당을 상향하는 걸 실시할 계획이고, 현대건설기계는 두 번 합니다. 소각을. 기존에 자기 주식을 먼저 취득해서 하는 거 하나 1.76%, 갖고 있던 자기 주식 3%를 없애요. 그래서 환영할 만하고요. KTNG도 소각합니다. 2.63% 비중. BNK 금융제주도 소각. 이렇게 소각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그다음 KC 반도체 장비 회사고 2.38%의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없앤다고 합니다. 또 아모레퍼시픽도 3.12%에 달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고 합니다. 정말 칭찬할 내용들이죠, 이런 건. 그리고 삼성물산이 요즘에 내부자가 계속 사는데 어제도 들어왔어요. 어제 무려 9억 원. 이 네 분이 강병일 사장님, 송규정 부사장님, 배영민 부사장님, 이현동 부사장님이 다 합쳐서 7,640조 9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고, 이제 시장 보고 마무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힘겹게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또 빠져버렸고, 근데 여전히 보이시죠?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에요. 그죠? 예. 뭐죠? 횡보장이죠. 그게 유지되고 있고, 코스닥은 좋아요. 코스닥은 오히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온디바이스 AI 오늘 제주 반도체 날라갔고, 여기 관련된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온디바이스, 심텍, 어제도 말씀드렸죠. 심텍, 제주 반도체,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이죠. 대표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여기에 연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쇼크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반도체는 오늘 DB하이텍이 16% 정도 올랐는데, 뭐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거 많이 만드는데 아마 그런 쪽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급등했고, 건설 기계도 오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계속 있어요. 유리기판 오늘도 좋았고요. PCB, 오늘은 심텍이 아마 급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건설주는 어제 DLNC. 근데 오늘 내용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닌구나.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덕산 네오록스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3만 원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뭐 큰 건 없었고요. 증권주 좀 일부 올랐고요. 모더나 관련, 오늘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예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바이오가 올해 어제 뭐 작년에도 주도주였고 올해도 계속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하이닉스랑 2등 싸움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 모르죠. 뭐 그거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삼성이 계속 올라가서 2등 싸움 하는 거죠. 하이닉스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길 바라는 생각이고. 아무튼 이런 기업들의 시총이 커져야 좋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예, 우리나라 시장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가총액 2등이 탄생을 했고, 다만 좀 자동차가 좀 가져야 되는데 자동차가 안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만도가 좋았고요. OLED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IT가 더 좋았고요. 다만 계속 지금 빠지죠, 있죠. 예, 피팅주 빠지고 조선주가 안 좋아요, 별로. 예, 주도권이 저쪽 IT로 완전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 빠졌지만 뭐 네이버 괜찮죠, 실적은. 그리고 원전주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풍력도 조금 빠졌고, 다만 그 덴마크의 세계 1위 풍력회사 거기 실적 좋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풍력도 뭐 너무 막 우려감만 보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뭐 트럼프가 안 좋게 얘기는 했지만 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렇게 급락한 기업들도 많죠, 업종들도. 그래서 오늘은 어제까지보다는 좀 장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하루 만에 다시 팔았고요. 연기금은 오늘도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삼성바이오가 이제 LG엔솔을 이기고 시총 2등으로 이제 등극을 해버렸고, 예. 오늘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오늘 좀 올랐네요. 그래도. 그리고 삼성생명은 좀 빠졌고 2차전지, 원전 이쪽은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기가 다시 14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 오늘 뭐 현대로템이 정말 아주 뜨겁게 올랐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좀 빠졌고요. 전력기기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좀 쉬었지만 여기 레인보우가 시총 5등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죠. 로봇이 주도주 대열에 완전히 이제 올라서는 거죠. 그리고 반면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일부 빠진 것도 있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많이 올랐고 HBM 관련주는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관련된 기업이 상한가 같고, 만도 실적 좋았던 하나비전도 오늘 추가로 6% 급등했고, DLNC 턴어라운드 관련주. 반면 가스공사 오늘 왜 빠졌냐면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대왕고래 거기 그 경제성이 없다고 판결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가스공사는 이제 오늘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적 좋았던 산일전기 좀 빠졌고요. 근데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 전력기기 쪽은 오늘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일단 그 온디바이스 AI, 제주반도체나 로봇주, 유리기판 이쪽 중심으로 갔고요. 반면에 피팅주, 그 다음에 여기 피팅주는 요 밑에 빠진 피팅주는 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뭐 기존 피팅주도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지수는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실적 좋은 기업, 아닌 기업은 갈라지고 예, 나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 그리고 정말 딥시크 쇼크가 오늘도 이어진 거예요. 결국 온디바이스 AI 반도체가 급등했다는 건 딥시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움직임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고생하셨고요.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예, 뭐 우리 한국 증시 2,600 가기는 아직은 쉽지 않은 게, 열리려면 관세가 좀 뭔가 방향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2,500 내외에서 뭐 등락 거듭하니까 예, 종목에 계속 집중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재무제표 올라가고요. 재무제표도 이번에 좀 공부해 놓으세요. 예, 미리 좀 그러니까 뭐 이번 기회에 함께 배우기 통해서 재무제표 숫자도 좀 친하게 지내 놓으시면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요일은 이제 또 그 영상 하나 더 올라갑니다. 함께 배우기. 그래서 트럼프 자꾸 말이 바뀐다. 그
그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투자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니까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